자, 이번 시간에 반제 반전을 위한 연대 부분을 배우겠습니다. 반제 반전은 도대체 무엇이냐? 밑에 적혀 있죠. 제국주의와 전쟁을 반대하는 운동입니다. 반제는 반제국주의. 여기서 말하는 제국주의는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고 지배하고 침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반전은 전쟁이죠. 전쟁을 반대한다는 얘기지. 자, 당시 동아시아의 제국주의 국가는 일본 제국이었고, 이 일본 제국이 여러 침략을 자행했기 때문에 반제 활동, 나아가서 반전 활동은 당연히 일본 제국에 맞서는 활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반전운동은 당시 동아시아에서 일어난 주요 전쟁을 반대하는 운동으로 이어집니다. 러일 전쟁 때부터 이 반전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37년 중일 전쟁 때도 대대적으로 반전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물론 일본의 민중 대부분은 이 전쟁을 환영합니다. 중국은 말할 것도 없죠. 침략을 당했으니까 맞서야겠지. 자, 러일 전쟁 기간에 반전 활동을 보자면 요사노 아키코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 여류 시인이 자기 동생이 전쟁터에 나가서 군인으로서 위험한 전장에 들어간 상황에서 전쟁에 반대하는 시를 발표하죠. 그런데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이 전쟁에 자기 가족이 참전을 했다면 이런 정도의 시를 쓸 수 있다라고 심정 이해하겠지만 당시 일본은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이런 시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서 위험한 사상이라며 비판받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전쟁 중에 이런 시를 누군가 쓴다면 엄청난 비판을 받을 수도 있겠죠. 자, 또 해이민 신문에서 우리가 예전에 신문 배울 때 나왔던 내용인데 이 신문에서 러일 전쟁에 반대해서 평화를 주장하는 기사를 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신문에서는 러시아 사회당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 전쟁은 지배자들을 위한 전쟁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 피지배층은 반대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기사를 올리죠. 자, 러일 전쟁이 끝났습니다. 아주 하치네라는 단체가 만들어지는데 이 단체는 반제 운동을 위한 아시아인 혁명가들의 교류와 연대를 목적으로 한 기구입니다. 연대를 잘 보세요. 1907년입니다. 이미 러일 전쟁은 1905년에 끝났어. 반제 운동 단체야. 그래서 이 아주 하치네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우선 도쿄에서 조직이 됐고요. 아주 하치네라는 이름이 아시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는 아시아거든. 그래서 아시아인의 화친을 위한 모임이다니까 당연히 여러 국적의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어.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베트남 사람, 한국 사람, 이외에 미얀마 말라야인까지도. 말라야는 지금의 말레이시아지. 그래서 이 아주하친회는 굉장히 국제적인 단체다. 어느 특정 국가 사람들만 가입을 한 것이 아니고 이 내용에 보듯이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여러 사람들이 지금 가입해 있다. 이름부터가 아주 하치네니까요. 요걸 좀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반제 반전 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을 보면 대체로 무정부주의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채호와 박열이 무정부주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채호는 이런 글을 썼다고 하죠. 조선이 독립하면 일본은 탐욕 부리는 것 그치고 자신의 영토를 보존할 것이고. 무슨 얘기냐면 신채호가 이 쓴 글은 조선이 만약에 독립을 하면은 심지어 일본한테도 도움이 된다 이런 글을 쓴 겁니다. 그리고 박열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무정부주의자였기 때문에 1923년에 당시 일본 황태자 암살을 기도한 죄로 잡혀가게 됐죠. 이 박열은
끝까지 전향을 하지 않아서 전쟁 끝날 때까지 잡혀 있다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20년 넘게 감옥에 갇혀 있다가 전쟁이 끝난 뒤에 1945년 이후에야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게 되죠. 나중에 박연은 북한 정권에 참여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무정부주의자라는 게 뭐냐? 무정부주의자가 많다고 했는데, 자, 무정부주의는 아나키즘이라고 부르는데 정부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사회를 추구하는 사상이 바로 무정부주의입니다. 국가 권력을 부정하는 거지. 그래서 옛날에 존 레논의 이매진이라는 노래가 굉장히 유명한 노래가 있었는데, 이 노래 가사가 무정부주의의 어떤 사상을 반영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국가 권력을 부정하니까 당연히 일본 제국의 권위와 지배도 부정하겠죠. 자, 이 무정부주의자들이 반제 운동을 위한 연맹을 만듭니다. 동방무정부주의자 연맹이야. 이 단체도 역시 여러 동아시아 국가들 사람들이 모인단 말이야. 중국 사람, 일본, 한국, 타이완, 베트남, 필리핀 이런 아시아인들이 여러 모였단 말이지. 그래서 동방무정부주의자 연맹 그리고 아주하친의 이 단체들을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구분을 해야겠지. 아주하친회와 동방무정부주의자 연맹은 동아시아인들이 대거 모였다는, 여러 국적의 사람들이 모였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만들어진 연대가 다릅니다. 아주하친회는 1907년에 만들어졌고 일본 도쿄에서 조직이 돼요. 이거 도쿄에서 만들어지는 거 물어보는 문제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방무정부주의자 연맹은 그로부터 20년 뒤인 1927년에 만들어졌고 중국 각지에서 조직이 됐다고 하죠. 그러면 이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뭐겠습니까? 그래서 아주하친회는 동방무정부주의자 연맹처럼 둘 다 동아시아 여러 국가 사람들이 참여하고 조직한 단체죠. 물론 사람 이름은 좀 다릅니다. 아주하친회는 고토쿠 순수의 조소왕, 류스페이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나올 것이고 동방무정부주의자 연맹은 이름 그대로 무정부주의자들이 참여를 했겠지. 자, 근데 이 두 단체는 만들어진 시기가 다르죠. 1907년과 27년이고 만들어진 지역도 다릅니다. 일본 도쿄와 중국 각지에서 만들어졌다. 이런 차이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929년에는 일본 반제동맹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이름부터가 어때? 일본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단체라는 티가 팍 나죠. 그런데 이 일본 반제동맹의 구성원을 보면은 여기에 일본에 살던 조선인들이 적극적으로 가입해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본 반제동맹 구성원의 60에서 70%는 제1조선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머지 30%, 40%는 어때? 일본인이니까 이 일본 반제동맹은 한국인과 일본인이 같이 활동하고 있는 단체라는 거지. 반제국주의라는 목표 아래 두 나라의 사람들이 협력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 일본 반제동맹은 한국인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제신문 한국어판을 발간하여 투쟁을 했다고 하고, 이 반제동맹의 목표를 보면 제국주의 반대, 제국주의 식민지 해방 이런 목표들이 눈에 보이죠. 자, 이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당시 무정부주의자들은 사고방식이 굉장히 위험시당했고 탄압을 당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1923년에 이 관동 대지진이라는 큰 재앙이 일어났을 때 이 무정부주의자인 오스크 사카에 뭐 사회주의자, 노동조합 지도자 이런 일본 정부에서 눈엣 가시로 여겼던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그러니까 잡혀간 게 아니고 군인 경찰들에게 불법적으로 살해를 당합니다. 그냥 가서 죽인 거야. 이 군인 경찰이 무슨 영장을 받고 합법적으로 한 게 아니고 군인 경찰이 그냥 자기 총 들고 가갖고 사람을 죽인 겁니다. 그럼 어때?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무정부주의자가 사회를 혼란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위험시 당하고 있는데
정작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폭동 학살을 일으킨 건 누굽니까? 군인 경찰이었다는 거지. 이 관동 대지진이 1923년에 터졌을 때 자경단이 활동하면서 조선인이 뭐 폭동을 일으켰다, 우물에 독을 탔다 이런 소문을 퍼뜨리면서 정작 일본인들이 만든 자경단이 조선인 6천 명을 학살을 하고 중국인 수백 명도 학살을 당하고 그리고 무정부주의자와 사회주의자 노동조합 지도자 같은 평소에 정부에게 소위 말해서 찍힌 사람들은 군인 경찰들이 불법적으로 가서 죽였다는 거지. 그렇다면 이런 재난 상황에서 오히려 위험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은 조선인이나 중국인이나 사회주의자, 무정부주의자 같이 평소에 위험시 당했던 사람들이 아니고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지킨다는 경찰과 군인이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위협을 당한다라고 얘기하는 평범해 보이는 일본인들이 오히려 그 순간에 굉장히 위험한 일들을 벌였다는 거죠. 자, 1937년에 중일전쟁이 일어난 이후에는 반전운동이 또 일어나게 되겠지. 그래서 일본군 반전동맹이라는 단체가 1940년에 만들어지는데 당연히 37년 중일전쟁 이후겠죠. 자, 이 단체는 중일전쟁에서 포로가 된 일본군 중에서 제국주의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조직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일본군 반전동맹이 어떤 소책자를 만들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전진훈과 박거순 전진훈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전진훈은 일본 군대에서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에게 내린 훈시야. 전진훈의 내용은 이 1번 전진훈은 일본 정부에서 만든 겁니다. 일본 천황의 나라다. 만세에게 천황이 위에 계시며 나라를 세운 천황의 뜻을 이뤄 무궁하게 군림하신다. 이게 기존에 있었던 일본 군인들에게 전쟁터에서 용감히 싸우라고 명령을 내리는 전진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일본군 반전동맹에서 이 전진훈을 비꼬아서 바꿨단 말이에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바꿔선 전진훈을 보세요. 일본은 천황의 나라이다. 그것은 만세에게의 천황을 연막으로 삼아 실권을 재벌가지주의 앞잡이인 군부 관료들이 장악하고 국민 위에 영원히 군림하는 것이다. 자, 굉장히 제국주의 일본의 비판적인 내용이죠. 1942년에는 제화 1인 반전동맹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제화라고 하면 중화, 중국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이 반전동맹을 만들었다는 거야. 좀 줄여서 일본인 반전동맹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면 이들의 주장을 보면 하나, 둘, 셋이 있죠. 중일전쟁, 일본의 군부와 대자본가가 일으킨 정의롭지 못한 침략 전쟁이다. 이 전쟁 정의롭지 못하다. 방어전이 아니다. 두 번째, 일본 병사 대부분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군부의 도구로 변했다. 세 번째, 군부는 일본 인민을 압박하고 희생으로 삼아 타국을 침략하는 야만적인 침략자다. 심지어 일본 인민도 이 전쟁에서 피해를 입는 입장이라는 거죠. 자, 여러 단체들과 활동이 나오는데 여기에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러일 전쟁에 반대하는 반전 기사가 있었지. 요사노 아키코라는 시인이 반전 시를 발표했지. 그래서 욕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해이민 신문에서 전쟁 반대 기사를 올렸더라고 하고 또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던 시기에 반제국주의 활동이 있었다고 했죠. 아주아친의 동방 무정부주의자 동맹, 일본 반제 동맹 이런 단체들이 반제국주의 활동을 했었다. 그리고 중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1940년에 일본군 반전 동맹이 활동을 했고 1942년에는 제와 1인 반전 동맹, 좀 줄여서 일본인 반전 동맹 이런 단체들이 만들어져서 반전운동을 벌였다는 겁니다. 그 옆에는 대표적인 무정부주의자들 있죠. 이 무정부주의자들이 반제국주의 활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